네, 안녕하세요. 이교시입니다. 이번에는요,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만성 감염병 관리, 그리고 기생충 감염까지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추석날 제가 이제 깜빡 잊고, 저는 추석날이었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줄 알고 못했는데, 그래서 이 3주는요, 아무래도 보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강을 하는 거예요. 3교시는 추석이라서 제가 수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3주차는 근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볼게요. 급성 감염병에는요. 소화기계로 감염되는 게 있고 호흡기계로 감염되는 게 있습니다. 소화기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뭐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유행성 감염, 그리고 폴리오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소화기계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건데요. 자, 이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질은 2급이에요, 2급. 단간, 그람 음성균인데요. 그람 음성균이 뭐냐면은, 이제 그람이라는 염색약에다가 염색을 했을 때 이 박테리아 색깔이 붉은식으로 염색되는 게 음성이고요. 보라색으로 염색되면 양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이 이질균이요, 분변을 통해서 이제 뭐 팔이나 손을 거쳐서 입을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질은 굉장히 감수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또 유해성 간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감수성 높고 콜레라도 굉장히 감수성이 높아요. 자, 일단 그렇고요. 얘는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면서 점액성 혈변을 보입니다. 예방접종은 없고요. 그래서 철저한 위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도 2급이에요. 얘는 열병 또는 장질 부사라고도 얘기하고요. 간성균이에요. 이 간성균이 이제 수인성으로 감염이 되는 건데 발열, 구토, 설사가 주증상이고요. 영구 면역, 그러니까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 영구 면역이 형성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라티푸스예요. 이거는 장염을 일으키는 게 대표적인 건데요. 이거는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고열이나 두통, 발진, 설사가 대표적인 증상이죠. 여러분도 장염 걸리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재감염은 되지 않고요. 면역은 형성됩니다. 자, 콜레라 같은 경우는요. 2급이면서 검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퀀텀 T. 이거는 금람 음성균입니다. 분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사균 백신을 사용해서 즉 인공 능동 면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행성 간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입니다. 균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게 유행성 간염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든가 체액이고 감수 굉장히 높고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폴리오는 소아마비죠. 급성 회백 수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2급입니다. 호흡기로 탈출을 해서 소화기계로 감염이 됩니다. 음식이 오염에 의해서 이제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균 백신을 이용하는 거죠. 네. 사균 백신을 이용해서 3회 총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나 6세에서 추가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호흡기계로 감염되는 것은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인플루엔자, 홍역, 유해성 이하선염, 풍진, 손홍열, 수두, 그다음에 살스 이렇게 있어요. 디프테리아는 1급이에요. 1급.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는 그람 양성균이고요. 코, 인두,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꼭 감기 증상하고 고열이 동반됩니다. 이거는요, DPT 주사를 맞죠. 예방접종하면서 또 4나 6세에서 또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DPT가 바로 이게 디프테리아 백일에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 더 있는데 세 가지가 바로 DPT거든요. 소아마비.
폴리오입니다. 네. 그리고 100일에는요,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해서 100일이라 부르고요. 이거는 2급이에요. 1급이 아니라 2급이에요. 이거는, 그람 음성균에 해당하고 비만을 통해서 감염이 되죠. 여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발작성 기침을 100일 이상 하게 되고요. 영구 면역이 형성됩니다.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바로 독감이죠. 이건 4급이에요, 4급. 바이러스,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비말 감염입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고 두통, 오한, 근육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는 굉장히 감수성이 높아요. 그리고 회복 후에는 또 면역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방접종도 가능하죠. 자, 홍역입니다. 홍역은요, 2급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감수성 지수가 거의 95%에 해당합니다. 홍역은요, 모든 호흡기계 감염병 중에서 가장 감염력이 강합니다. 상기도 비말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발열, 전신 발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영구 면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MMR 예방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볼거리, 풍진, 홍역 이 세 가지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추가 면역이 필요합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부스트샷이죠.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 즉 볼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2급이에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비말 감염이면서 영구 면역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 풍진. 풍진은 2급이에요. 루브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요.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죠. 그리고 에어보론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음압 변동에 이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열, 발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수성이 높죠. 자, 그 다음 7번째 선홍열이에요. 선홍열은 2급이에요. 열병이라고도 얘기하면서요. 이 선홍열의 특징이 뭐냐면요. 혀가요. 딸기 모양으로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일어나거든요. 예. 이거는 연쇄상 구균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요. 연쇄상 구균이고요. 얘가 이제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비말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목에 이제 통증하고 전신 발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예방 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두 있어요. 수두는 2급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급성 대상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 이 바이러스가 나중에 대상 포진을 일으키잖아요. 맞죠? 이거는 타액에 의해서 즉 에어보론입니다. 에어보론이라는 거는 뭐예요? 공기 중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음압병동입니다. 격리. 특징은 이제 가려움이라든가 수포가 생기고요. 백신이 있죠. 그 다음에 살스입니다. 살스는 1급이에요. 1급. 이거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비말 감염을 통해서 되는데 특징은 이제 마른 기침을 하고요. 산소 포도가 높아지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숫살사를 많이 일으키죠. 이거는 굉장히 감염력이 높고요. 즉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백신이 없어서 손 씻기가 최대의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절지동물 매개 감염병으로는요. 패스트, 신증후군 출혈열, 즉 유행성 출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쯔쯔가모시, 말라리아, 발진, 티푸스가 이런 절지동물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패스트는 이제 쥐죠. 그람 음성균이고요. 영구 면역이 됩니다. 사백신을 이용하죠. 패스트가 제일 위험한 게 바로 뭐냐면 폐혈증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폐혈증은 이제 바로 죽음으로 이루고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은요 3급입니다. 3급은 이제 특정 지역이에요. 즉 특히 경기, 강원도에 봄, 늦, 가을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한탄 바이러스죠. 이 한탄 바이러스가 쥐한테 감염이 되어서 진드기한테 옮기는 거죠. 그래서 비말 감염이 일어나는 거고요. 고열, 심부전증, 혈뇨, 단백뇨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찌찌가무씨는 많이 들어보셨죠? 양충병이라고 하면서요. 상급 감염병입니다. 이거는 리케차,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이 리케차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발열, 오한, 두통, 홍반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상급이면서 학질이라고 하죠. 원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파괴로 인해서 주기적인 열발작이 일어나는 게 말라리아예요. 그리고 백신도 있죠. 그리고 발진 티푸스입니다. 이거는 상급 감염병으로요. 국제 감시 감염병이에요. 뭐라고요? 국제 감시 감염병이 바로 발진 티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DPT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스 가무시처럼 리케차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호흡기계로 감염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근육통, 이거는 영구 면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는요, 뭐가 있냐면, 유행성 일본뇌염, 탄저병, 브루셀라, 공수병, 렙토스피라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 외울 게 너무 많은데, 기본적인 특징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일본뇌염은 상급이에요. 바이러스입니다. 누가 하는데요?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감염이 돼서 돼지한테 물린 빨간 진모기가 이제 인간한테 이제 불연성 감염으로 전파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발열, 두통, 구토, 설사를 일으키게 되고요. 심하면 의식장애, 고열, 혼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백신이 있어요. 사백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순화독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저라는 게 얼굴이 새카매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1급이에요. 1급. 그래서 이 오용된 그 토양을 통해서 흡입이 되거든요. 사람과 직접 전파는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려움, 추포, 피부, 부스럼이 꼭 석탄처럼 깜맣다고 해서 탄저병이라고 합니다. 자, 브루셀라는 상급이에요. 소유상균에 의해서 소. 감염이 되고 그람 음성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익히지 않은 그런 소고기를 먹었을 때 감염이 돼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발열, 오한, 땀, 몸살을 앓게 되죠. 자, 네 번째 공수병이에요. 공수병은 이제 광견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급 감염병이에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래서 발열, 두통, 경련, 공포감 또는 침을 흘린다거나 하는 거죠.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동물 인플루엔자입니다. AI죠. 지금 조류 독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급이에요. 1급. 급성 호흡기성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조류의 분비물에 의해서 접촉을 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기침, 발열, 오할, 근육통이 됩니다. 이거는 예방 접종이 됩니다. 렙토스피라츠 이건 상급이고요. 인트로젠이라는 감염이 되는데 상처를 통해서 침입이 합니다. 렙토스피라는 상처를 통해서 침입되는 거예요. 이거는 9월이나 10월, 요즘이죠, 그렇죠? 다발성으로 발생을 하고요. 오한, 두통, 구토, 황달, 폐출혈로 인해서 렙토스피라증은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거는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 만성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결핵과 한센병이 있는데 둘 다 2급입니다. 2급. 자, 결핵은요, 바로 강균에 의해서 그 원인은 강균이고요. 사람 몸에서만 생존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원발 감염과 재감염이라는 게 있는데 원발 감염은 그야말로 강균이 이제 폐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어서 이게 감염이 되면은 폐가 석회화가 돼서 폐가 딱딱해지면서 물컹물컹한 폐와 그다음 딱딱한 폐와 부딪히면서 이제 각혈을 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 같았으면 이걸 폐병이라고 얘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재감염이라는 것은요, 결핵이 재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잠복 결핵하고 페이크 활동성 결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잠복 결핵이라는 것은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테는 전파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에 잠복 결핵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3개월 동안 결핵약을 먹게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또 사라지진 않아요. 한 1%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복 결핵 있는 사람분들은 결핵 검사를 했을 때 계속 양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게 되면 또 발현하는 게 바로 재감염입니다. 그리고 활동성 폐결핵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증상도 있고요. 만약에 치료받지 않으면 전파도 가능합니다. 특징으로는 뭐 피로, 권태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각혈,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거죠. 그래서 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그래서 생후 1개월 때 BCG 접종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맞는 예방접종이 바로 BCG입니다. 저도 아기를 낳아봤는데 이거 그때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한센병은요, 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균이 이제 나균 또는 항상선, 강균이라고 하는데요. 감염력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아기가 굉장히 장시간 접종했을 때를 미가마라고 얘기하는데 잠복기가 보통 5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뭐 지각, 감각, 운동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네. 기타로는 이제 성병과 에이즈가 있어요. 성병은 사급이죠, 사급. 매독, 그 다음에 임질, 질, 트리코모나스가 있는데요. 매독은 이거 감염되면 애기한테 감염되면 태아에 감염되면 뭐가 됩니까? 촉수매독이라 그래서 촉수의 뒷부분인 뒷기둥인 뒷섬유 기둥을 파괴시켜서 감각 실조를 일으키죠.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뭐 1급 매독, 2급 잠복 매독, 4급 매독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명역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임질은요. gram 음성균이에요. 접촉 감염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배뇨시 통증이 심하고 굉장히 감성이 높아서 금방 전염이 돼요. 반복 감염도 잘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도 한꺼번에 같이 감염되기 때문에 화장실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 트리코모나스는요. 원충이에요. 원충. 이거는 수건에도 그러니까 감염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상급이에요. 상급. HIV 바이러스죠. 그래서 얘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 면역세포 중에 T세포가 있잖아요. T세포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헬퍼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퍼 세포는 모든 T세포를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공격받다 보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액, 정액, 질 분비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또는 기계적 감염, 즉 수혈이나 주사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염이 되고 또 엄마를 통해서 태아로 되는 수직 감염도 일어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고요. 감수성도 굉장히 높고 반복 감염도 잘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서 즉 레트로바이러스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 에이즈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117페이지 볼게요. 기생충 질환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일단 이제 학문적으로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볼게요. 숙주의 내외부에서 먹이와 환경에 의존해서 기생생활하는 바로 무척추 동물이 바로 기생충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일단 기생충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숙주와 기주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기주가 숙주한테 뭐 의존하는 거를 기생생활이라 하는 거고 이게 빨대처럼 쪽쪽 빨아먹는 거를 기생생활이라 하고요. 뭐 숙주한테도 좋고 기주한테도 좋게 되면 바로 공서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숙주라는 것은 바로 이 기주가 기주가 바로 기생충이에요. 이 기생충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거처를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뭐 고유 숙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매개하는 중간 숙주가 있고 마지막으로 안착하는 종숙주가 있습니다. 기생충에는요 100% 이제 숙주한테 의존하는 편성 기생충이라는 게 있고 통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숙주에 의존할 수도 있고 꼭 안 하는 부분적으로 자율생활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걸 갖다가 통성기생충이라고 합니다. 또 내부기생충이라는 것은 안에서만, 그러니까 숙주 안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숙주 외부, 즉 필포면에서 기생하는 게 바로 외부 기생충이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묻는 질문은 안 나와요. 자, 일단은 118페이지. 이 기생충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풍토적 성격에 있는 거는요. 만성적이고 장기적이고 감염률이 높고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생충이 늘 있는 거야. 우리 인간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늘. 그리고 열대 질환의 성격은요. 열대성 저개발국에서 그 기후가 알맞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발생하는 기생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생충 어떻게 관리를 하냐? 감염병을 일단 치료를 해야죠. 만약 기생충이 감염이 되었어. 그럼 빨리 치료를 해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전파 자체를 차단시키는 거죠. 뭐 식품위생이라든가 하수 오염물을 관리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염 자체를 방지하는 게 있고 예방교육이 있는 거죠. 120페이지에서 126페이지는 기생충 질환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거요. 좀 힘든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선충에는 뭐가 있고 흡충이 있고 조충이 있고 원충이 있거든요. 자, 선충이 뭐냐면은 원주상 모양이에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고 좌홍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암컷 수컷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얘는 내장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회충입니다. 이 회충은요, 분별을 통해서 이제 야채나 이제 파리가 이제 감염을 시켜서 우리가 그걸 먹게 되면 생기는 거예요. 얘는 회충은 어디에 소장에 장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요. 그래서 뭐 소화장애, 뭐 식욕 감퇴, 복통, 충수염, 췌장염을 일으키는데요. 방법은 간단하죠. 파리를 제거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구충입니다. 구충은 흡열이에요, 흡열. 대표적인 게 뭐 십이지장충, 아메리카 구충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얘는 소장을 통해서 분별 탈출해서 이제 표면, 병피로 이제 침입을 하는 거죠. 특징적인 게 이제 소양감 자결, 그러니까 약간 화끈거리는 그런 게 자결감이거든요. 간지럽거나 그래서 이 구충은요. 피부 침입을 방지하는 게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충류로서 요충이 있습니다. 요충은 이 충난이 입을 통해서 소장에서 부화를 해서 맹장에서 발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문주의, 그렇기 때문에 항문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항문주의에서 굉장히 소양증이라는 습진을 일으키죠, 요충은. 그리고 얘는 항문 쪽이다 보니까 건조한 곳이라든가 또는 얘네들은 또 장시간 이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요충은요, 구충제를 먹어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집단 구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 사상충이 있어요. 이건 상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림프에 침입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을 일으켜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처럼 굉장히 다리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말레이 사상충은요. 방법은 없죠. 모기가 전파하기 때문에 모기를 없애야 되죠. 다섯 번째, 아나사키증이 있어요. 아나사키증은 뭐냐면 고래 같은데 고래가 이제 고래에 감염된 이 회충이 고래고기를 먹고 이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충 방법은 20일간 이 고래고기는 냉장 보관하면은 없어집니다. 자, 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흡충입니다. 흡충이 뭐예요? 딴다라는 거, 흡판이 있다라는 거, 흡판. 편형동물이면서 흡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간단합니다. 간흡충하고 폐흡충이 있어요. 간흡충은 간디스토마라고 하고요. 폐흡충은 폐디스토마라고 합니다. 간흡충은 민물고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폐흡충은 갑각류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생수를 먹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폐흡충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리고 객단 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폐흡충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폐에 이렇게 증식하기 때문에 기침, 객혈, 흉통, 뇌로 가게 되면 뇌 쪽에
편마비, 실업장애까지 옵니다. 예. 자, 조충을 보겠습니다. 조충은 촌충이라고도 하거든요. 얘는 자웅동체입니다. 소화관이 없어요. 유구조충과 무구조충이 있어요. 유구조충이라는 것은 머리에 갈고리가 있다라고 해서 갈고리촌충이라고 하고요. 돼지고기 생식을 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무구조충은요, 민촌충이라 그래가지고요, 쇠고기를 먹었을 때 생깁니다. 굉장히 감염률이 높고요. 장폐색까지 일어나요. 이 그림 보이죠?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폐색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좀 익혀 먹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원충류입니다. 원충은 단일세포예요. 얘는 운동성도 있고요. 소화도 하고 생식 능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질 아메바증과 질 트리코모나스가 있어요. 이질 아메바는 계절적 특징이 있는데 보통 6월에서 9월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대장 점막에 침입을 해서 혈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질 아메바에 안 걸리려면 물을 끓여 먹는 게 좋겠죠. 자, 질 트리코모나스는요, 질 점막하고 전립선에 기생을 합니다. 일단 증상이 없지만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대하증,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오줌을 자주 누러가는 비뇨, 그냥 악취도 심하고요. 가려운 소양감도 생기고 발적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질 트리코모나스는요, 배우자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변기도 함께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몇 가지예요.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경피, 감염을 하는 기생충은 뭐라고 했죠? 너무 쉬운데? 균충입니다.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생식으로 하는 거 뭐죠? 촌충이라고 한 거 기억나죠? 기생충 중 중간 숙주와 연결이 틀리게 된 건 뭐예요? 흡충은 돼지고기가 아니죠.